안녕하세요, 여러분. IT공학 기초 1 첫 번째 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 강의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주차와 2주차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에는 여러분 이제 전반적인 강의 진행 상황이나 또 이제 과제 제출을 하는 거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IT 공학 기초 1 강좌에서는 그 파이썬과 그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파이게임이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까지가 전체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IT공학기초 1 강좌를 담당하게 될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정선호 교수라고 하고요. 연구실은 2공간 209호입니다. 강의 시간은 목요일 2, 3교시 2시간짜리 2학점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는 요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마 여러분 온라인이나 그 학교 매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학교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출판사는 그린 출판사입니다. 자, 수업은 아까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파이썬의 기본 기능을 좀 익혀볼 테고, 파이썬이라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프로그램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언어들보다도 굉장히 단순하고 기능적으로도 간편하기 때문에, 기능도 단순하지만 사용 방법도 단순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렇게 짜야 하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데는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지고 있는 파이썬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요령, 실행하는 방법,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걸 한번 이해하는 단계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또 기본 기능들을 학습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것까지 이번 강좌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점 2시간짜리 수업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중간고사 비율이 30%가 되겠고요. 기말고사 비율이 30% 들어갑니다. 또 레포트가 되겠고요. 10%가 되겠고, 또 출석이 10%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점수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실습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수업이 끝난 다음에 과제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 수업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충실하게 얼마만큼 이해하고 따라서 했는지를 보는 게 요 기타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점수를 합쳐서 상대평가를 하게 되고요. 상대평가의 기준은 학교 규정에 따라서 A가 최대 20%, B가 최대 60%. 근데 A하고 B를 합쳐서는 최대 70%이기 때문에 A가 20%이면 B가 50%가 되겠죠. A가 10%이면 B가 60%가 될 거고요. 이렇게 상대평가에 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타에 해당하는 점수는 각 주차별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클래스에 과제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날 수업했던 내용들을 업로드하면 되고요. 1주차와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 없고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과제물을 제출하라고 얘기하면 그것들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같은 경우에는 4회 미달이면 4회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무조건 F가 나가게 됩니다. 15주이기 때문에 네 번째까지가 구제가 되는 게 학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번째부터는 F가 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온라인 강의도 역시 출석 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과제물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물 제출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직 한 번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천천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교원들이 로그인했을 때의 화면이랑 학생이 로그인했을 때의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문서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조금 캡처를 해서 사용하는 만큼 해상도가 조금 낮을 수는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확인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평택대학교 이클래스 시스템 cyber.ptu.ac.kr에 접속해주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로그인을 하라고 버튼이 오른쪽에 로그인 버튼이 있으니까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학번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아이디가. 패스워드는 보면 들어가서 보면 아마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혹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는 전산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학교의 전산지원센터에 문의를 해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접속을 해서 여러분이 과목명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표시가 될 거예요. 물론 위아래는 지금 잘려서 안 보이지만 교과목명을 선택을 해주고 과목명을 선택을 해주면 아래쪽에 이렇게 과제물이라고 보입니다. 이 과제물을 클릭하게 되면 과제물 목록이 표시가 될 거고, 이 각각의 이제 과제물 1주차 과제물, 2주차 과제물하고 과제물을 내가 올리게 되면 그 과제물을 클릭해서 과제 제출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과제 제출 항목에 보면 이동해서 보면 과제 제출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과제물 내용이 표시가 될 거고 언제 게시가 됐는지 언제 마감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설정을 할 때 마감일은 1주차와 2주차의 마감일은 학교에서 1, 2주차 온라인 강의를 다음 주 일요일까지 수강을 하도록 이제 권고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감일은 다음 주 일요일에 맞춰서 밤 12시에 맞춰서 종료가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마감일이 지나면 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감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 내용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내용은 그냥 학번과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출 마감일에 맞추어서 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제출이 되지 않으니까 학번과 이름 정도만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첨부 파일에 물론 이제 내가 과제를 낼 때 첨부 파일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미지로 삽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내용에 풀어서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미지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첨부 파일로 제출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거기에 하나 이상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파일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고요. 마지막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를 제출하면 여러분 과제물 점수도 자동으로 채점이 돼서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과제물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 파이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네덜란드의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그리고 무료입니다. 오픈소스로 되어져 있고요. 가독성이나 코드의 가독성과
간결한 코딩을 강조한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썬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PC에도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파이썬은 요 웹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하는 과정과, 그러니까 파이썬에 다운로드 하는 과정이나 설치 방법은 뒤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고, 파이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배우기 쉽습니다. 배우기도 쉽고 읽기도 쉽고 굉장히 간결한 언어로 되어져 있지만 기능이 간단하지는 않아요. 문법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고 사용하는 키워드들도 3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워야 할 것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또 파이썬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워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메모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간단히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을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죠? 파이썬을 다운로드 하는데 파이썬 웹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파이썬 웹사이트가 되겠고요. 파이썬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 이게 파이썬이 계속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은 현재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버전이 조금 낮지만 그건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최신 버전으로 그냥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춰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윈도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대부분은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용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이전 버전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받아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하고 난 다음에 설치해야 되겠죠? 예, 설치도 간단합니다. 버전이 좀 바뀌기는 했는데 예전에 교재에 있는 내용에 일단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설치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Install Now라는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그 패스를 추가하도록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파이썬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먼저 선택해 주고 그리고 Install Now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해 주면 됩니다.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쭉 단계를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 Close 버튼을 눌러서 설치는 종료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설치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 윈도우즈의 시작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파이썬 버전에 맞춰서 프로그램 그룹이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4개의 아이콘이 표시가 될 거고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아까 그 프로그램에서 요 파이썬 3.7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파이썬 쉘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건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실행을 해볼 거고요. 파이썬 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될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명령을 입력하는 프롬프트가 이렇게 꺽쇠가 3개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면 파이썬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는 꺽쇠 3개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한 줄 이상으로 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 보조 프롬프트가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 대화형 쉘을 이용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잘 작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성한 프로그램들이 저장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 대화형 쉘을 종료하려면 exit라는 함수를 넣어주거나 엔터키를 치거나
컨트롤 키와 Z 키를 같이 눌러주고 컨트롤 키와 Z 키를 눌러주고 엔터 키를 눌러서 대화형 쉘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형 쉘을 지금 본 거는 파이썬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텐데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쉘 말고 아이들, 파이썬 아이들이라는 걸 사용을 해볼 겁니다. 파이썬 아이들은 그 아까 대화형 쉘, 파이썬 3.7이라고 되어 있는 쉘 위쪽에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항목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보통 파이썬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형 쉘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본 강좌에서는 주로 이 아이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메모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아톰이나 또는 뭐 서브라임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확장자는 .py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용해도 되지만 파이썬 아이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처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이나 첫 번째 방법보다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내장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아나콘다라든지 파이참이라든지 요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이 뭐 아나콘다 같은 것들은 나중에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익혀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파이게임 할 때 다시 한번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번 강좌는 당분간은 파이썬이 기능을 익히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둘 거기 때문에 파이썬 아이들을 이용해서 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아이들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요걸 클릭해서 요 아이들 항목을 클릭하면 파이썬은 그 프로그램이 쉘 모드로 열리게 됩니다. 쉘 모드라는 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쉘 모드라고 얘기해요. 파이썬 아이들은 쉘 모드와 에디터 모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쉘 모드에서는 보통 에디터 모드에서 작성된 파이썬 파일이 실행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물론 여기서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썬 쉘처럼 얘도 쉘 모드이기 때문에 파일을 내가 작성한 파일들을 저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보통 프로그램은 에디터 모드에서 쓰게 됩니다. 에디터 모드와 쉘 모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프롬프트가 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로도 화면상으로도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쉘 모드로 표시가 되고요. 에디터 모드는 쉘 모드에서 파일 메뉴에 뉴 파일이라는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에디터 모드로 열리게 됩니다. 아이고, 이건 쉘 모드네요. 에디터 모드로 열리게 됩니다. 에디터 모드는 이미지를 하나 올려줄 텐데 아까 그 프롬프트가 없습니다. 이미지가 잘못 올라가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되니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그 에디터 모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하는 건 에디터 모드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런 메뉴에 런 모듈이라는 메뉴를 실행하거나 F5키를 실행해 주면 됩니다. 자,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썬 에디트 모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쉘 모드하고 다르게 꺽쇠로 되어져 있는 프롬프트가 표시가 되진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각각의 프로그램 코드에서 사용하는 내용들은 나중에 그 기능들이나 또 명령어들은 뒤에서 하나씩 다 나오니까 일단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붙여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띄어 써도 상관은 없고. 근데 이제 문자와 문자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와 equal이라는 기호 사이에는 공백을 좀 두는데 일반적으로 공백을 두는 이유는 내가 코드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붙여서 써도 상관없지만 띄어서 쓰는 연습을 하게 되면 코드가 조금씩 길어졌을 때 내가 그 코드를 읽기 쉬우니까 띄어서 쓰고 줄바꿈 해주고 하는 것들을 눈에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합니다. 다 입력했으면 파일 메뉴에 세이브 메뉴를 실행해 주세요. 세이브 메뉴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런 메뉴에 런 모듈 메뉴를 실행합니다. 단축키는 F5키예요. 런 메뉴에 런 모듈 메뉴가 익숙해지면 단축키 F5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가 이렇게 쉘 모드에 표시가 됩니다. 이게 버전이 업되면서 그 상위 버전에서는 지금 최근 3.8 버전에서는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는지는 화면에 안 보여요. 결과만 보입니다. 이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int라는 건 이 A라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화면에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작성한 파일이 실행이 돼서 실행된 결과만 화면에 보여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씩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해보셨어요? 예. 앞으로 여러분이 작성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강좌로 들어가도록 하죠.